당 대표 선출을 두고 여야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의 좌장 강창희 당선인과 쇄신파를 대표하는 남경필 의원, 그리고 수도권 출신이면서 안정감이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3파전 양상입니다. 민주통합당도 문성근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봉합됐지만 아직 계파 갈등은 여전합니다. 친노계와 비노계가 여전히 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로 박영선, 전병헌, 유인태, 신하경 의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정차장. 이제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가 이제 과연 대선에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출마할 것이라는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증시에서 이제 안철수 주가가 12만 원,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뛰고 막 좀 야단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좀 소동이 좀 빚어졌는데 과연 안철수 교수는 들어오는 건지 들어오면 어떻게 좀 활동을 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좀 정치부 이제 올해 출입하셨으니까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기사가 있었는데 역시 정치권의 제일 큰 화제는 안철수 대선 출마설입니다. 어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 많은 준비를 해왔고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야당 중진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놓고 안철수 원장 쪽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큰 파문이 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역시 안철수 원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대항마로 그동안에 쭉 거론이 되었고 지지율도 40% 안팎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나 이제 안철수 원장 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 4월 4일 대구에 내려가서 한 대학교에서 대선 정치 참여는 선택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마 마지막 공식 코멘트였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안철수 원장이 좀 빨리 좀 조기 등판해서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안철수 원장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설에서도 빨리 입장 밝혀라 이런 걸 쓴 사설도 좀 있긴 있었는데요. 네. 분석을 보면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이제 들어와서 경선을 하고 하는 방안과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얘기가 크게 두 갈래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안철수 원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를 결심을 한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네. 하나는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함께 치르는 거죠. 다른 경선주자들이랑. 민주당에서 계속 들어와서 경선을 치죠. 예, 민주당은 그렇게 해야 이제 경선 흥행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제3후보로 출마를 하는 거죠. 출마를 해서 끝까지 제3후보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대선 자체가 3자 구도가 되는 거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박원순 모델 비슷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먼저 경선을 해서 후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원장이랑 이제 플레이오프로 해서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제 출마를 하는 길. 이렇게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대선 출마 결심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도 좀 확실치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의 어떤 상상이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 모델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흥행을 해주고 안철수 원장은 물러나는 이런 걸 기대하는 건가요? 글쎄요. 안철수 원장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민주당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 김두관 경남지사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다 자기가 궁극적인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겠죠.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세력만으로는 박근혜 대표하고 맞서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구도이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좀 같이 합류를 해서 대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최종 목표일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본인이 출마한다고 결심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 안철수 원장이
들러리 서겠다는 생각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예. 근데 안철수 원장이 만약에 민주통합당과 손을 잡는다고 해도 제가 궁금한 건 통합진보당하고는 성향이 좀 다른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통합진보당하고 지금 연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대선까지 그 연대를 하느냐 여부는 아직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정 진영에 들어가서 정치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또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가 예측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 때 서로 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책 연대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FTA 폐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좀 좌클릭된 노선을 정립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원장이 서로 정책이랄까 이념이랄까 이런 것이 꼭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에 계속 중도적인 어떤 노선이랄까 중도적인 어떤 생각들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어제도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뭐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는 중에서 이제 당내에서 야 우리가 너무 왼쪽으로 갔다 좌클릭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쪽으로 좀 더 가서 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겠다 이런 갑론을 막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연장선상에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의 경우도 상당히 그 중도 성향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공천 문제 가지고 엄청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 의심이 된다 해서 공천을 못 받을 위기에 못 받을 뻔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재가 됐죠. 정의인가요? 지역구에서 60%가 넘는 아주 큰 득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죠. 좀 목소리를 낼 만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진표 전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인영 당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왼쪽으로 갔다. 아마 김유석 전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민주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아마 치열한 그런 정책 노선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철수 원장을 끌어들이려면 먼저 민주당 자체가 어떤 그 노선을 중도적인 노선으로 다시 좀 옮겨와야 안철수 원장도 들어와서 뭐 같이 이게 의견이 맞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안철수 원장 총선 이후에 안철수 원장한테 이제 좀 관심이 더 쏠리는 게 이제 총선 결과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문재인 그렇죠. 그 후보 지금 당선자죠. 당선자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그 2석밖에 못 건졌고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고 또 하나는 조경태 후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지지 활동을 가진 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큰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결국 그 뒤에 좀 약간 거품이 빠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선거라는 게 사실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뭐 문재인 원장의, 문재인 고문의 경우 어떻게 보면 수치로만 보면 당선자는 2명밖에 안 됐지만 사실 득표율로 보면 상당히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뭐 한 40%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대단한 어떤 득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은 못 시켰지만 그러나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기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위원장이 계속 5번이나 부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당선자 쪽하고 한번 이제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박근혜 위원장이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문재인 상임고문의 문재인 당선자의 어떤 파괴력, 박근혜 위원장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한계를 도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총선 직후에 여론조사가 실시된 게 리얼미터인가요? 보니까 이제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1,500명, 800명 숫자는 정확지 않습니다만 그 조사한 게 있던데 거기서도 보면 박근혜 저기 나오네요. 보니까 47.9%고 안철수 원장이 44.8. 언뜻 보면 한 3.1%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뭐 그 총선 결과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지지도도 아마 앞으로 향후 형보에 좀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3% 앞선 게 아마 리얼미터 조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국갤럽이라든지 이런 지금 나오네요. 한국갤럽입니다. 갤럽 조사. 예, 저것도 4월 11일 날 조사한 건데 그때는 이제 좀 박근혜 위원장이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는 총선 이벤트 효과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박근혜의 파워, 박근혜의 힘을 보여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원장의 경우는 약간 좀 정체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뭔가 결단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야권 진영에서 많이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대선이 아직 몇 개월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 뭐 숫자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현재는 뭐 이 정도지만 물론이죠. 엄청나게 예. 많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뭐 저 대선을 제가 쭉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한 달 만에 뭐 20, 30%씩 왔다 가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를 가지고 뭐 누가 더 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단언하기는 뭐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대세론을 지금부터 너무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그 대선 잠재적인 후보들은 지금 활동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게 이제 박근혜 대세론.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세론을 주장해가지고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뭐 잘 기억하다시피 이해창 대선 마찬가지고 저 옛날에 이인재 저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세론을 경계하면서 뭔가 여권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팽팽한 그런 어떤 경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몽준 전 대표라든지 김문수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몽준 전 대표는 상당히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선 출마를 하겠다. 아마 정운찬 전 총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싸움이 큰 박근혜 위원장과 나머지 비박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어떤 경쟁으로 그렇게 아마 새누리당 경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여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야당 쪽에는 역시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의원을 제외하고라도 역시 김두관 경남지사라든지 이번에 종로에서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서 당선된 정세균 전 대표라든지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특히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도됩니다.